자, 그 다음에 이제 문동환이라는 사람은 이 문익환 목사의 동생입니다. 네. 예, 동생으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사람도 목사거든요. 자, 한신대 학교장으로 예, 2019년 예, 이렇게 발인이 있었다. 아, 네.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린대요. 예, 동생이요? 예. 뭐 화관도 저렇게 보세요. 왜?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어떤 상당한 레벨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조선신학교라고 했대요. 47년에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나왔네요. 네. 어차피 다 저 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을 때라서요.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민족 교육을 담당했다.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자, 유신체제 반대. 자, 투옥했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재미동포협의회 공동의장. 자, 저런 역할을 했으니까 민주화 운동의 대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뭐 한신대 당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노태우 정권 뭐 타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그거 사실에 대한 어떤 민주화 운동사를 이제 펴내겠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자, 김대중 대통령이 17회 한신상 수상자. 뭐 서로 이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죠. 네네. 돌아간 그 사람한테 저렇게 선정을 했다라는 거 참 의아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한신 민주화 운동 자료집은 1500쪽 분량인데, 문익환 목사, 문동환, 안병문, 이 사람들 다 이제 그 민중신학이라는 거, 소위 이제 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퍼뜨려 놓은 사람들이죠. 네. 자,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한국의 대표적 진보 대학 중 하나. 자, 한신대라는 데는 참 위험스럽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일 회담 반대 시위에서도 학생 반대로 참여한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 그리고 양교철 목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3년 학생과 교수들이 유신 반대 삭발 투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신대도 우리도 민주화 운동을 했어.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안병무, 문동환 교수가 뭐 해직이 됐다. 뭐 이걸 이제 고난의 역사라고 이제 본인들은 또 해석을 합니다. 예, 엄정한 법 집행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게 다 뒤집히면서 이제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따라오는 이제 민주화 운동들을 했다. 자, 그래서 개교식 이제 기념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한신상이 이제 수상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운동권들의 여러 이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이 한신대가 그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문동환이라는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네. 이 5.18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뭐 오공을 이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평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 되면서 요거를 이제 끌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 광주 이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네. 광주특위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 제1호 88년 7월 8일자를 네. 좀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의원장 직무 대행에서 문동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아까 문익환의 동생 그 문동환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됐을까? 어쨌든 88년 이 평민당, 김대중의 평민당의 국회의원으로 네.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최연장자였기 때문에 직무 대행으로서 처음에 이제 이 행사를 맡게 됐고요. 네. 자, 위임장 선임의 건 있죠. 이렇게 있고, 보시면 지금 9시 21분에 이렇게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확대를 하면 이제 문동환을 이제 추천을 하니까 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제청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위원장이 됐고요. 네. 자, 23분에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또 인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일어난 비참한 참극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 본인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5.18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네. 뭐 대통령도 뭐 민화위에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 일단 그 노태우 정권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 규명을 이름을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줬고요. 자,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었다. 거기에 불행한 과잉 대처가 있어서 그런 민주화를 위해 외쳤던 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끝나고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8년 동안 이러한 누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지내왔다. 아,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김영삼 때부터 그렇게 불린 줄 알았더니 노태우 때부터. 노태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아, 자, 그래가지고 이 진상을 밝혀져야 된다. 우리 역사를 훑어보면 언제나 강자들이 자기들의 변호를 위해서 자기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자들의 뭐 승리자들의 역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좌익들이 승리해가지고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해방 직후부터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를 행한 강자들이 뭐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이제 뭐 친일파 청산 못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는 힘의 철학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인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을 밝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역사의 정의에 물꼬를 터놓아야 된다. 이 역사 정의에 물꼬를 터놓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완전히 물꼬가 꼬여버렸죠. 네. 자, 뭐 그래야 광주 일대 한이 맺힌. 그러니까 광주는 어쨌든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손만대의 역사가 바르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미 지금 광주는 몇 세대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 80년대 한국에 있는 국민의 거의 전부가 민주화를 위해서 아우성치고 외치고 혹은 거리로 나오게 됐다. 저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뭐 절대 다수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네. 그 선동된 사람들이 나갔던 거지. 네,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다 피난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와 정의를 위해 일어났던 모든 사람이 군화에 짓밟힌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편견을 버려라. 다 편견 버린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편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작 때부터.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버리라는 소리 같아요. 예. 자, 정부를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 정말 인식해서 자손만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쪽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말만 하네요. 네. 자,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결과. 자, 한쪽은 굉장한 만족을 느끼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정웅. 그 31사 단장 그 정웅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용. 자, 광주 해방구 당시에 무슨 외무부장 했던. 네. 그 다음에 이해찬. 이런 자들이 다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공정한 특위가 될 것인가. 시작부터 지금 꼬였다는 거예요. 네. 참 한심스럽고요. 정상용 보세요. 부끄럽게 살아남았대요, 자기가. 윤상원처럼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 살아남았다. 잃어버린 동지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한을 풀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저 지금 88년이라는 게 너무 황당해요, 저는. 네, 한심스럽습니다. 자, 이해찬 뭐 당연히 이제 네. 이름이 있고요. 정상용도 있고. 네. 정웅은 없어요. 정웅 2라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웅은 없고 네. 대신 안병하라는 당시 네. 전남 도경 국장이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영웅이 되어 있어요. 도망갔는데. 치안을 지켰어야지 그런 희생이 안 생기는 건데 네네네.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네네. 완전히 이게 이제 질서가 잡히지 않는 무법의 상태로 빠지게 된 거잖아요. 네네.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오히려 영웅이 되어 있다.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간사 선임회권 하는데요. 이제 인사를 이렇게 또 시키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평민당에 이해찬이 간사가 됐어요. 자, 이제 뭐 겸손한 듯하게 하죠. 예. 국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간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 자, 참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들의 바램이요, 국민들의 성원이다. 자, 항상 국민팔이를 이렇게 합니다. 네네. 자, 본인들이 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꼭 국민을 팔아요. 지금 막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찬의 목소리와 함께. 끔찍합니다. 네. 자, 이렇게 특위 꾸려졌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특위가 출발한다.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바른 소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갖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국민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올바로 밝혀서 역사의 기록을 민족사의 앞날을 열어가는 특위가 되는데 앞장서겠다 뭐 하는데요. 자, 역사를 완전히 지금 뒤엎었죠. 특히 구성이 저랬으면 네. 정말 저게 88년이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다. 네. 되게 놀라운데요. 황당스럽습니다. 예. 출석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뭐 문동환, 뭐 신기하. 신기하의 사람은 이제 또 광주 제1고 출신의 뭐 이제 그
법 쪽을 이제 전공을 했더라고요. 전대 이제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 자, 과연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됐을까? 그리고 신기하게 제일 밑에 또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으로 이제 정몽준이 있어요. 정몽준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 그러게요. 좀 뜬금없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네.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네, 맞아요. 저 거짓 사진. 네, 저 이제 흑산도 네. 요 무장 간첩을 네. 잡아가지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건데 네. 저걸 가지고 와가지고 5.18 때 학살한 거라고. 그러니까 개헌군 학살한 거라고 했죠. 정말 황당한 특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정말 거짓이 난무했네요.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자, 38주년 및 광주 청문회 30주년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이죠. 네. 자, 이때 국회의원 이해찬 주최로 해가지고요.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리고 지금 진조위 위원장이 된 송선태가 있죠. 네, 과연 무슨 이야기가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진실과 화해를 향한 새로운 여정. 좋은 이야기는 다 끌어다 쓰는데요. 자, 문익환 목사님 말씀처럼 민주와 평화는 하나다. 네. 자, 장경교체는 촛불 시민의 힘이다. 자, 인민의 힘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자, 5월 광주가 없었다면 6월 항쟁도 없다. 네. 80년 광주, 80년 6월 항쟁, 16, 17년 촛불, 하나의 역사다. 뭐 이미 익히 다 아시는 네, 사실이죠. 네, 네, 네. 자, 슬픔과 분노, 이렇게 항상 분노가 나옵니다. 네. 광주 시민과 광주 정신에 세상 경의를 표한다. 자, 민중과 시민, 자, 절대 개인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청문회는 83년 13대 총선에서 제야 민주화 세력이 합류한 평민당 돌풍으로 이룬 여소야대 성과였다. 자, 그 어떤 정신의 맥을 잇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제야와 대학가에서만 유통되던 광주의 진실이랍니다. 저 거짓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유언비인, 네. 유언비였잖아요. 그 거짓을 퍼뜨리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뭐 발포 명령자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 나왔죠, 결국에. 네. 헬기 사격 없었고요. 시민 안매장. 안매장이 아니라 감매장입니다. 네, 감매장이었고요. 자, 지난 3월 1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아,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 네, 네. 제정됐고요. 그렇죠. 자,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여기 이제 송선태가 네. 네. 위원장이 맞아요. 됐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송선태 정무비서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 중에서요, 네 번째 미해결 5.18 과제라고 있는데 이미 이 과제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어떤 한 주제가 네, 되어가지고 네. 뭐 진상규명이니 진상규명 불능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주 특위 때부터 네.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다.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네. 광주 제1고 출신이죠. 네. 그래서 장관급의 상임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뭐 다 좋은 소리는 합니다. 제대로 바뀌겠다. 조사 결과를 온 국민이 온전하게 공유해서 5.18 왜곡이 끝날 수 있도록. 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그런 소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 소설로 이루어진 네. 이 지금 보고서가 내년에 지금 올해 말에 채택이 되면 네, 끝날 그게 거잖아요.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요. 그러니까 소설이 역사가 되는 나라는 소설 속에 그냥 사라져야 돼요. 네. 참 황당한 거고요. 자, 종합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또 성폭력이 나와요. 계엄군이 성폭력 저질렀다.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요, 저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규율이 엄격하고 네. 단체 생활하는데 거기서 한두 명이 뭐 이탈해가지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시 뭐 복귀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굶어 있을 상태가 있어요. 네. 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네. 밥을 못 먹은 사람이 과연 성욕이 그렇게 넘쳐 흐를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네. 이제 보고서에서 17건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뭐 추행이랄지 뭐 성폭력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거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너무나 빈틈이 많다라는 거죠. 네. 자, 이미 이제 이걸 국회에서 올 9월 30일에 네. 예, 여러 이제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뭐 용기와 대답, 응답해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과연 피해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자, 그리고 이제 자, 수십 명의 의원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다수가 되겠고요. 이현주 의원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품앗이를 한 건지 네,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하면서 해야죠. 네. 자, 추미애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기 박지원도 있어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런 자리에 좀 과연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네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답니다. 아, 보시면 다 이미 유공자가 되어 있고요. 아. 최경숙이라는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자, 과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사실인가 주장인가 현재 보고서 저걸 좀 제대로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저걸 이제 만드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거예요. 뭐 5.18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피해 이 배상을 받게 됐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송선태는 이 당시에 5.18 왜곡 세력의 시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아, 근데 저걸 읽어보면요. 왜곡이 아니라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을 나열을 해놓고 네. 본인은 저게 왜곡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저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토론 결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사관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일전에 이 항소 이유서, 송선태 항소 이유서에서도 송선태의 그 좌익적인 이 세계관, 역사관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 글에 실려 있습니다. 자, 한국이 현재 이 형식적 민주주의래요. 그래가지고 역사적 진보성의 수명이 다했대요. 네. 자, 진보 운운하는 거 보면은 네네.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해야 되고 민주주의 내면 화두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어디 형이상학적인 어떤 네. 그 사고 체계에 갇혀가지고 전혀 이 실체를 분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토로 의견은 국가 폭력의 과거사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이며 엄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걸 동력으로 해가지고 과거사 재단의 활성화를 촉구하겠다. 그래서 재단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자르겠다라는 건지 뭐 재단에 어떻게 그 기념재단 하듯이 어떤 재단을 세우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황당한 논리 전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 저게 목적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대동정신의 이제 민주인권 평화. 이게 김대중 정신이죠. 네. 그리고 자주 민주통일, 자민통은 김일성의 지령을 따르는 정신이죠. 네. 그러니까 저 대동정신이라는 게 김대중과 김일성의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거를 영원한 5.18을 헌법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간 짓이죠. 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용어는 자, 민하위, 민정당, 민자당이 제안한 명칭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이쪽 세력들은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민중항쟁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 도대체 왜 민중항쟁을 고수하는가? 자, 항쟁의 역사를 알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의 홈페이지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5월에 되면은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엄청난 이 돈이 투여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5.18 민중항쟁 기념사업위원회는 5월 정신 개선,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자, 결국 대한민국 파괴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42주년인데 저렇게 항상 5.18 민중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항쟁 기념사업 행사위원회. 자, 여기도 민중항쟁 행사 기념 행사위원회. 이거 왜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위원회가 아니라 저 이름을 땄을까? 자,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 같은 홈페이지고요. 자,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네. 자, 그러니까 저기서 태어나서 자란 학생들, 아이들은요, 그냥 5.18 하면은 아, 좋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민주평화 대행진. 이게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건데요. 5월 17일에. 저런 식으로, 자, 뭐 모두의 길, 하나의 길 해가지고, 금남로를 누비면서, 아, 우리가 옳았어. 우리는 잘한 일이었어. 라고 외치고 돌아다니고요. 자, 뭐 촛불성회,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민족 민주화 성회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민족 민주라는 말은요, 자유민주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인민민주, 민중민주. 뭐 그런 아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창사적으로 또 반미를 외쳐요.
2024년인데 예. 반미. 끝까지 네. 반미입니다. 자, 과연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고 네.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뭐 전국 청년 학생 문화제라고 해서 또 대학생들 불러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여러 대학이 있어요. 네. 뭐 심지어 이제 뭐 경상도 쪽 대학도 있고요. 참 황당스럽습니다. 예, 저렇게 하고 시민 배우를 또 모집을 한대요. 오월하다. 예, 말 잘 만들어내네요. 예. 시민들이 이제 저기 가서 또 뭐 연극하고 하면서 네. 자체 세뇌되는 거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광주 민중 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저 세력들은 자, 4.3, 자, 폭동 반란, 그리고 요순 이 반란 사건. 대한민국의 항적 같은 이 모든 세력들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관련 단체들인데요. 자, 5.18. 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28. 네, 부산 민주화. 네. 제주 4.3. 네, 온갖 것들이 다 있죠. 네. 공공기관의 국가보건청. 네, 다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기념사업회라는 게 기념행사위원회가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예,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여러 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항쟁이라는 걸 고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항적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영문으로는요, 또 업라이징이라고 피플스 있어요. 자, 업라이징. 봉기. 이걸 알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고 한 거 아닐까요? 반란 폭동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여기 항쟁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네. 예. 좀 이름을 바꾸던지 예,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황석영입니다. 자, 이렇게 문익환과 함께 북으로 네. 올라가가지고 네. 김유정의 품에 안겼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저런 그러니까요. 정신 나간 소리를 네. 아무렇지 않게 했고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정말 황당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밖에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한심한 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저래가지고 교수를 하는지. 예. 와, 광고가 공산을 택했어요라는 말을 한 사람 교수가 네. 있네요. 세상에. 저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네. 한심스럽고요. 네. 네. 자, 황석영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번민련 결성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번민련에 자, 부의장인 노수희라는 사람 올라가서 김일성 만세를 네, 네, 네. 자, 외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 박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조직한 게 번민련이다. 자, 그런데 황석영이 어떻게 저런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었느냐.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본인이 이런 단체에 맡았어요, 단체를. 자, 뭐 애총, 민애총 이렇게 불리는데요.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항상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술계도, 네, 네. 네, 문화예술계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갈려진 단체, 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아, 예, 네, 이걸 이제 네. 줄여서 네. 예총과 민예총으로 네, 부르는데요. 네, 네. 자, 민족이라는 말이 붙죠. 여기서부터 일단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저기 많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네. 거고요. 자, 이 김용태라는 사람이 굉장한 어떤 역할을 많이 했나 봐요. 별세를 했다라고 네. 2014년 기사인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이끌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민중미술협의회 초대 상옥장, 민예총 초대 사무처장 등을 지내면서 주로 일꾼 역할을 도맡았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잔뼈가 뭐 굵었다라는 거고요. 87년 백기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그러네요. 정말 황당하고요. 자, 뭐 코리아 통일미술전 남북문화교류를 물꼬로 탔다. 그러니까 저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민예총 이사장이 됐다.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또 달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신경림 시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김용태 하백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더니 황석영과 같이 있더래요. 자, 그래가지고 진보적 예술 단체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신한테는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했대요. 네.
자, 그래서 김화백이 사무차장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할 것이다. 이름만 올리면 된다. 네. 황석영은 대변인을 맡아 바깥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실제 어쨌든 황석영이 바깥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네. 결국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 대변인 하니까 윤상원이 떠오르죠. 네. 자, 대변인 윤상원 5월에 이 대변인인데 실질적으로 본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목표라는 일을 황석영이 했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한다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민해총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이제 이 글을 쓴 이제 신경님인데요. 네. 이렇게 해고를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위키에 나온 황석영에 관한 상황이에요. 네. 89년에 이제 뭐 문익환, 임수경, 문기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북으로 네. 올라갔었죠. 자, 방북 한 달 전인 전에 안기부와 집권민정당 사무총장 이종찬이 나와요. 이쪽에 이제 내가 방북하겠다. 네. 사전에 통보를 했대요. 근데 통보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참 황당한 사설인데요, 여기도. 자, 이종찬 사무총장이 안기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둘의 만남을 주선했던 김상현 평민당 원내총무도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통보를 하고 갔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네. 자, 귀국하지 않고 일본, 독일 등을 또 돌아다녔다. 조국 이 범민련의 남측 대변인 자격으로 4차례 추가 방북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민해총 네.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고요. 네, 김일성 여러 번 만났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다룬 방문기를 창작가 비평에서 연재했어요. 그렇죠. 백낙천과도 네. 끈끈하게 연대가 되어 있고 자, 이런 사람이 결국 김대중의 때 특사로 풀려났다. 오래 살았어요. 한 5년 정도. 네. 자, 그리고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좌우 합작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네, 네. 있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자, 문화예술인의 정치 종속화 현상도 퇴조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그들 스스로 마지막 정치 종속적 고리를 끊고 독자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 기자가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황당한 소리죠. 그러니까요. 예,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이 좌익사관,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정말 황당한 글을 쓰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자, 민해총은 민중과 확고히 결합된 투쟁의 현장. 우리의 대중성은 무엇이고 운동성은 무엇이며 진정한 예술적 가치가 무엇인지 비로소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활동 방향을 세웠다. 자, 창립 선언문에 이미 민족, 민주 토요일적으로 저런 게 다 들어있어요. 네, 네. 정말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저 민족, 민주라는 구호 자체가 5.18에서 또 기인 하거든요. 네. 민족,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성회가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가지고 저런 민해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 뭐 농민,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저런 민족 통일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도 상영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됐다. 자, 2004년에는 결국 민해총 신임 이사장이 됐어요. 네, 단독 출마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한번 거슬러야지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대 방식으로 나왔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동아시아 지역, 남북 등, 동아시아 지역, 남북 등 3개 문화예술교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해총의 각종 사업을 이끌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업이 바로 이 창립 선언문에 나와 있던 민족 민주, 네. 민족 네. 통일 운동 네, 네, 네. 그 사업을 네.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뜬금없이 영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자, 왜 영국일까? 뭐 김대중도 정치 안 하겠다고 하고 영국 갔잖아요. 네. 뭐 무슨 일에 있어서 영국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민해총의 향후 사업 계획을 또 이야기하고 네. 바깥에서 민해총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 네, 네, 네. 자, 활발히 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10주년 5.18 10주년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민해총에서 마련한 네. 여러 가지 행사인데요. 자, 5월 27일 광주도청 함락 상황을 사실 보도하듯 언모리 장단으로 소리꾼 네. 임진택. 자, 광주항쟁 10주기를 맞아 창작,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도 있어요. 판소리까지 다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5.18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고요.
총 5월 항쟁 10주년 기념 민족 예술 큰마당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다방면에서 이제 네, 행사를 네. 준비했다. 네. 다시 서는 봄에는 자 사람 뭐 다시 찼어죠. 네네. 예울림, 정태춘, 안치환, 어. 자 임을 위한 행진곡 네. 뭐 등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저기 전원 노래 잘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네네. 그런 민주화 운동 이런 거 네네. 했던 거를 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예. 자 그리고 시인 김남주, 신경림, 도종환 직접 출연을 했대요. 네네. 그래서 뭐 순회 공연을 저렇게 했답니다. 네네. 이리, 대구, 네. 부산, 대전. 자, 8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에 널리 펴진 5월. 자, 요거는요, 뭐 그날이 다시 오면 하면서 저기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뭐 너의 젖가슴 있잖아요. 아. 저게 뭐 공주부대가 네. 대검으로 뭐 가슴을 잘랐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이거 다 허위입니다.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네. 저게 마치 실제 한 것처럼 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게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하고요. 네. 자, 민족미술협의회 해가지고 뭐 보수 대야합과 민중의 함성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값 폭등 비판, 자살한 일가. 그러니까 온통 뭐 정부 비판하고 이제 사회 네. 비판적인 내용들을 네. 이제 담고 있고요. 아, 대동세상을 네. 하나로 제작한 거네요. 홍성담의 아, 대동사랑이 네. 나옵니다. 네네. 자, 저기 뭐 이제 총 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요. 네. 자, 무기 탈취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 개헌군 쪽에 당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그리지 않고 있어요. 자, 편협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자, 광주에서 죽은 총각과 6.25 때 폭격으로 죽은 북한 처녀세요. 영혼 결혼식을 제일 좋아하는 거. 영어 결혼식. 아니 왜 또 6.25 때 그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죽은 또 북한 처녀를 왜 떠올리냐 굳이. 그러니까 반미 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을 띄고 저렇게 끼워 맞춰서 말같지도 않은 것들을 뭐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퍼뜨리는 짓을 이 민해총이 했다. 자, 이 연극은 광주 항쟁의 구체적 사실 전달보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거를 네. 발판 삼아가지고요. 이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퍼뜨리겠다라는 거죠. 자, 마침내 혼례한 남남 북녀 사이에 통일둥이가 탄생한다. 정말 황당하고요. 네. 자, 안타깝습니다. 자, 5월에서 통일로라는 이 노래패 창작춤이 네네. 있었다고 해요. 네네. 지금도 이게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네. 있는 구호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항쟁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어느 젊은이의 위문사. 자, 위문사니 뭐니 이렇게 다 하면은 결국 개헌군은 나쁜 자가 되는 거고요. 네네. 또 이제 반미 사상을 이제 고치시키고 있고, 자, 이번 행사를 주관해온 민해총 지금까지 투쟁 위주로 전개되어 온 5월 행사를 한 단계 높여 예술적 형상화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미 다 지금 정치적인 구호, 정치적인 어떤 그 사관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또 민중예술은 대중의 정서에 호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 일단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렇습니다. 게 너무 보여져가지고 예. 소름 돋아요. 저희 이제 거의 40년 전에 네. 이미 저런 식으로 네. 다 했다니까요. 네. 자, 뭐 고발, 분노의 한풀이, 광주항쟁을 미래 통일의지. 자, 광주항쟁 작품이 비장미 또는 장엄미의 예술 향기를 내뿜기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관람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자, 이제 90년도니까요. 10주년 기념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 장엄하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남기는 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해총이 얼마나 네.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요 5.18을 잘못 알려왔는지. 예. 미화시키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일조란 미화죠. 거죠. 네. 저거 본 사람들 다 이제 속아 넘어가는 네네네.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김준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고은도 고은도 나오죠. 있고, 네. 자, 뭐 한승원도 등장을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한승원도 좀 살펴볼 텐데 네. 한승원도 굉장히 작용화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송기숙도 나오죠. 자, 우리의 교육 지퍼 사건을 일으킨 전남대 교수입니다. 그다음 홍의담, 홍의윤이라고 했죠. 네, 황석영의 부인.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5.18이라는 걸 소재로 해가지고요. 네. 온갖 작품들을 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거짓을 퍼뜨리는데 네, 네. 다 앞장을 섰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황석영은 자, 김대중 서거 10주기래요. 나와가지고 참 김대중 본인이 어쨌든 특사로 사면이 됐으니까요. 네네. 저렇게 해서 김대중을 또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 노벨 문학상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5.18을 미화하는데 큰 공을 세운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포상처럼 맞아요. 주어지는 포상이라고 했었죠. 그 노벨 문학상이든지 노벨상의 네. 후보로 그렇습니다. 간 거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굴러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강이라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덥석 네, 수상을 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한승원도 상당한 영향을 수십 년에 걸친 그 육아 현장에서 예, 공헌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김창완 씨가 네, 나와가지고 네, 뭐 네. 인터뷰하는 건데요. 네. 자, 뭐 김창완 씨도 참 읽기가 민망하다라고 맞아요. 본인이 그랬죠. 예, 네. 이야기를 한 장면인데요. 네. 여기 이제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네. 이게 노벨상 수상한 직후에 네. 올라온 글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저렇게 조회수도 많고 네. 뭐 좋아요가 많은데요. 과연 저게 정말 기뻐할 일인가?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을까요? 이거 읽어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 엄마들 예. 특히 네 노벨 문학상에 대한 그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노벨상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네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여가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저런 노벨상 탄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제 달린 댓글들은 다 이제 노벨상을 추종하면서 네네. 기쁘다. 뭐 나도 이제 어떤 노벨상 수상한 것처럼 그 작품을 읽으면 마치 내가 어떤 뭔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수상을 했으면 네. 정말 기쁘게 그렇습니다. 기뻐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가 네.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노벨 문학상이든 뭐 평화상이든 우리나라 지금 받은 수상한 사람하고 이제 후보 올랐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5.18과 관련이 있고 네. 네, 이렇게 그동안에 5.18을 미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팩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 상을 받는 거는 네,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야, 역시 예술 문화계가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저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